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은 정부가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6.4% 상승한 반면 공업 제품은 0.4%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0.2% 내렸습니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2%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교육 분야 정책 요인, 여전히 낮은 수준인 국제 유가, 석유류와 연동된 도시가스 가격의 인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식 물가 상승폭 둔화 등이 저물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 교육 등 사용처가 명확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에는 게임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 혁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VR, 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합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 VR, AR 컴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VR, AR 산업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혁신 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VR, AR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고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법은 이미 지난달 31일 시행됐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2달 연속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0조 1,992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6,760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몰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이면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도 신용대출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들이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